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패님들 귀신의 집 아시죠?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인기가 많은 거기. 사람들 막 귀신 분장하고 튀어나오고 그런데 그런 곳은 돈 내고 들어가고 이미 다 사람들이 분장했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튀어나올 때만 좀 놀라는 거지 살벌하게 무섭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장소는 좀 달라요. 내추럴하죠. 물가에 있고 입장료도 안 받고. 이번 이야기는 수면출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면출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수면출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장소는 청평 사룡리, 시기는 2020년 6월 중순. 그날 홍천 쏘가리 금어기 끝나고 며칠 지난 뒤라 짜릿하게 어두운 밤 그 물속에 들어가서 몸 좀 풀어볼까 하고 친구들하고 원래는 홍천 쏘가리 낚시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좀 더 짜릿한 곳이 있다면서 그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긴 루어 낚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압도적이라는 말이 있는 곳이라면서 말이죠. 거기가 바로 청평 사룡리 귀신집 포인트라고 불리는 곳인 거죠. 사실 그랬거든요. 그때 홍천에서 쏘가리 낚시를 하면서도 낚시를 한 것도 30년 조금 넘는데 그 30년 동안 빛 하나 없는 밤에 그 어두운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면서도 도깨비불? 그거 비슷한 거 몇 번 본 거 외엔 귀신이라든지 그런 건 코빼기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전 귀신 얘기하면 그냥 귀신 방귀 뀌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무시하곤 했었죠. 참 경솔했어요. 그때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그때도 친구가 거기 분위기 진짜 신선하고 쌈박한 데라고,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이제 귀신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또 분위기가 압도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밤엔 거기서 혼자 낚시하는 거 그 자체가 힘들 정도로 오싹한 곳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분위기가 그렇지 귀신을 봤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한 사람은 없는 곳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희도 귀신 좀 보러 갈까가 아니라 그래? 그럼 분위기 좀 느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간 거였고요. 그래서 홍천 대신 청평호 사룡리로 가게 된 거죠. 저까지 5이서. 거긴 경치가 좋아서 낮에 낚시하는 사람은 물론 데이트라든지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도착했을 땐 어두운 밤이라 그 산책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그럼 덜 무서우니까.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차를 세우고 처음 본 분위기는 그닥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일단 물이 있으니까 이제 걸어가면서 낚시를 했는데 입질도 없고 해서 말이죠. 그러던 중에 친구 하나가 바로 목적지인 귀신집 지나서 있다는 그 원래 가기로 한 그 바지 포인트로 가려는지 계속 걸어서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고민 없이 입질도 없고 하니까 고민 없이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걸음으로 옮겼고요. 거기 가는 길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냥 산길. 어딜 가든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둡고 좁은 습한 산길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습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달도 안 뜬 그런 밤에 그런 길을 지나가려니까 분위기가 압도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집이라고 부르는 곳 그 근처에 다다랐을 땐 왜 다들 혼자 밤낚시하기 좀 그렇다고들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일반 폐가랑 비슷한데 뭐라 그럴까? 무섭다라기보다는 그냥 쳐다보기 좀 그렇더라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힘들더라고요. 일부러 눈에 힘을 줘서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려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막 무섭지도 않아요. 무슨 폐가처럼 뭐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조용히 눈앞으로 쓱 지나갈까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이상한 기운에 눌린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그때 그 집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끼익 하는 오래된 그런 소리. 그리고 그때 맨 뒤에 오던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곳에 이제 담력 테스트 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랑 다른 친구들도 흉가 탐방이니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그 집을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빛이 없어요. 그냥 다 망가진 집만 덩그러니. 흉가 탐방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 사람이 있으면 빛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빛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행들이 바람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소리라든지 산짐승이 들락날락하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고 우린 바로 그 길로,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땐 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침착하게, 그리고 조용히. 거기 그 집 갈 땐 문이 안 보여서 몰랐었는데 위쪽으로 뭔가가 문을 막고 있어서 닫히고 열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었어요. 절대 바람이나 짐승들이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작게 야 가자 해서 다시 천천히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보니까 앞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낚시하던 자리에서 누가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낚시하는 사람이 거리가 갇혀지면서 이제 보이는데 친구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여기 있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급해서 이제 조용히 다녀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가겠구나는 알겠는데 이 산길을 보니까 혼자 거기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혼자 조용히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분명 올라갈 때도, 그리고 귀신집을 돌아서 나올 때까지도 분명 다섯 모두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아까 귀신집 지나서 그 포인트로 가자고 한 거 그거 너 아니었냐고 하니까 자긴 아니라는 거죠. 자긴 그때 조용히 갔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두고 갈 줄은 몰랐다면서 짜증까지 냈고요. 그래서 친구 중 하나가 그럼 누가 포인트로 가자고 한 거냐고, 다들 듣지 않았냐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말이 듣지 못했다고. 저도 못 들었거든요. 네가 움직여서, 이제 그때 말한 그 친구, 네가 움직여서 우리도 그냥 따라간 거라고. 그 뒤엔 그냥 흔한 얘기죠. 난 그런 적 없니? 네가 그러지 않았냐? 뭐 그런. 길지도 않아요. 그렇게 몇 번 얘기가 오가면서 우린 천천히 차로 이동하고 있었고요. 차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비 차에 넣고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은 지금도 가끔 말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날 일은 누구도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에서 여닫히던 그 소리에 대해서도, 우리들과 같이 있었던 그 알 수 없는 정체에 대해서도 말이죠. 수면 출조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간 산행이라든지 야간 출조를 할 때 옆에 일행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옆에 일행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라 말을 하고 보면 일행은 거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고 저 혼자 떠든 거. 그런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건 뭐 비할 것도 아니네요. 그때 움직일 수 없는 문에서 나는 소리, 일행인 듯 함께 있던 존재, 이건 그냥 거기 있던 모두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환청이나 착시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이든 연옥이든 지옥이든 살아서 어땠냐에 따라서 그런 곳에 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그런데 남 시기하고 나쁜 짓 하면서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어렵나? 이번 이야기는 정훈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훈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정훈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저와 친구 넷이 놀러가서 겪었던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경험한 친구들 모두 아직까지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였어요. 사실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축구엔 그닥 관심이 없는지라 다들 모여서 응원할 때 우린 우리끼리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응원이야 꼭 사람들 모두 모여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복잡한 곳은 저부터 딱 질색이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냥 조용히 산속으로 캠핑도 다니고 좋더라고요. 다들 월드컵이 한창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한적하고, 그땐 글램핑이니 오토캠핑이니 그런 것이 흔치도 않았지만 우린 모두 그런 곳들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냥 온전히 자연, 문명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캠핑을 즐기고 싶어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곳만 찾아서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때 간 곳이 평창 어느 계곡 같은 곳이었어요. 계곡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게 넓은, 강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엔 뭐라고 해야 하나? 작은 집인데 나무랑 시멘트랑 반반 섞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집에 사는 아저씨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근방엔 마을도 없고, 그리고 뜨문뜨문이라도 뭐 집들이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흐르는 물가 주변엔 온통 자갈뿐이고, 거기가 지금은 유명한 곳 중 한 곳이 됐고, 뭐 환경도 많이 오염됐다고 하던데 생업으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자세한 장소는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그때 우린 퇴근하고 출발해서 밤 9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주변이 온통 까맣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내려가야 하나, 뭐 어디로 내려가야 하나 하는데, 그때 그 집 아저씨가 차 소리를 듣고 아셨는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그 자기 집 옆으로 차를 세우라는 듯 이렇게 손짓으로 집 옆쪽 작은 공터 쪽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저씨 집 옆에 차를 세우고 물가로 내려가서, 그래서 물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텐트를 치고, 저랑 친구 하나는 모닥불 판부터 이제 먹거리까지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리고 친구 둘은 아저씨가 이제 고마우니까 고마워서 먹거리 좀 드리고 오겠다면서 올라갔는데요. 모닥불 피우고 물가에 앉아 있는데 친구 둘이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무시나 봐. 한참을 불렀는데 안 나오셔. 오히려 방해될까 그냥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둘둘해서 텐트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른 텐트에서 자던 친구 하나가 저희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를 막 흔들어서 깨우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물이 불어났다고요. 그때 그 친구도 옷도 다 젖어 있고, 내리는 빗소리가 텐트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급하게 나가보니까 물이 엄청 불어나서 급류가 된 상황. 와,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리냐. 순식간이라지만 진짜 순식간이네. 우린 텐트를 접으면서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랬거든요. 그렇게 물가에 텐트를 칠 땐 절대 물 가까이에 치면 안 되는 거,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아는 수준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물이 엄청 불어서 바로 텐트 앞까지 왔고, 잠들기 전에 그 물가에서 앉아서 노느라 깔아놓은 그 돗자리며 마저 챙기지 않은 것들은 이미 물살에 휩쓸려 온데간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때 상황이 텐트를 접어 말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여유가 조금은 있다 싶어서 이제 텐트를 대충 걷는데, 그러는데도 벌써 물이 텐트까지 차오르더라는 거죠.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막 짐 나르고 텐트 접고, 우리 넷은 모두 비 맞은 쥐마냥 그냥 홀딱 젖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물이 차오르기 전에 우린 텐트며 그 짐들을 나를 수 있었고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자던 그 자리까지 물이 차올라서 거긴 급류 구간이 돼버렸더라고요.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아찔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짐을 차가 있는 곳까지 들고 올라가서 대충 넣고, 그리고 차랑 차 사이 그 뒤쪽으로 터프 하나 치고 앉아 있는데 그 급류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우린 그거 보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니네가 일어나서 진짜 다행이다. 좀만 늦었으면 우린 저기 쓸려갔겠다 막 그러면서 우린 터프 아래 앉아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그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정장을 입은 여자가 자기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꿈속에서 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빗소리에 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자던 친구 깨워서 그쪽 텐트랑 짐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저희 쪽으로 와서 저희를 깨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린 웃으면서 이제 귀신이었나 보다, 착한 귀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꿈에서 정장 입은 여자를 봤다는 그 친구가 얼굴 표정이 굳어서는 말이죠. 앞쪽 산에 있는 나무 풀숲 사이를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우리도 감이 와서 그쪽으로 플래시를 비췄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폭우가 내리면 그 물 건너 앞에 뭐가 있더라도 보일 리가 없어야겠죠. 더군다나 그 어두운 숲속인데 거리도 있는. 그런데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사람 같은 실루엣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게 딱 사람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닌데 그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려고 눈에 힘을 주는 순간 우리 모두 눈엔 그게 정확하게 보였다는 거죠.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우릴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그리고 거긴 경사가 가파른 그런 곳이라서 산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그냥 불가능하고, 물을 건너서 올라간다? 물을 건너서 올라가는 것도 글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그렇게 급류가 된 물을 건너서 올라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여자, 잠시 그렇게 저희를 보는가 싶었는데 어느샌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기겁들을 하는 거죠. 접근하는 것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순식간에 그 모습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우린 그때 다들 놀라서는 호들갑도 그런 호들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음 여자를 본 우리 모두를 깨운 친구가 괜찮을 거라고, 우리를 해칠 생각이면 우리를 깨웠겠냐고, 그리고 성인 남자가 넷이나 있는데 뭔 일이 생기겠냐고 좀 침착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나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가 말한 뒤에 그제야 좀 조용해졌는데, 그때 다른 친구가 젖은 손으로 젖은 담배를 입에 물고는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저씨한테 갈까? 저나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 말 듣고 됐다고, 좀 그러지 말자고, 또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집에서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우산을 들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그 아저씨 모습이 말이죠. 아저씨는 저희한테 오더니 괜찮냐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거 되겠냐고, 괜찮으면 들어와서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린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 아저씨가 술 좀 가진 거 있냐고 해서요. 그래서 술은 좀 있는데 드릴까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있는 술 다 꺼내서 아저씨한테 드리고, 그리고 안주거리 할 거 꺼내서 드리는데 아저씨가 들어가지 않겠냐고. 그때 마치 느낌이 술동무가 없어서 적적한데 같이 마시자, 뭐 그런 느낌 비슷했어요. 술에 이미 취하셔서 힘은 없는데, 그리고 웃고 있는데 좀 슬픈. 그래서 그땐 다들 그럼 신세 좀 지겠다면서 아저씨 따라서 그 술이랑 그런 것들 들고 따라 들어갔고요. 아저씨 집은 작은 부엌 하나에 방 하나, 그리고 방엔 TV도 없고 그 경유 등을 켜고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그렇죠. 거긴 마을도 없고 그 집 자체가 꼭 무허가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환경의 분위기였는데, 방엔 이미 많이 드셨는지 소주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엔 병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만 하면서 술을 뜯었는데요. 아저씨가 술 한잔 하라고 권해도 저나 뭐 친구 중엔 술을 입에 댄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일 날 박는 대로 운전하고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것저것 뭐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잠이 드셨는데요. 그때 우린 아저씨가 코를 골면서 잠든 걸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조용히 얼굴을 보면서 다들 시선이 한쪽으로 고정됐어요. 그때 우리 넷이 아저씨 방에 들어가자마자 본 게 그 술병들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건 아저씨 뒤쪽 벽에 걸린 색발행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엔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이제 의자에 나란히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그 뒤엔 아저씨 딸이겠죠. 이쁘장한 여자가 정장을 입고 아저씨랑 아주머니 뒤에서 웃고 서 있었는데요. 우린 그때 들어가서 그 사진을 봤을 땐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저씨가 잠들고 나중에 얘기하면서 다들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본 그 숲속에 있던 여자, 그 여자가 어쩐지 그 사진 속 아저씨 딸 같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이죠. 그 뒤에 우린 그때 조용히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남은 캔이며 음식이며 하여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그 아저씨 방문 앞에 놓고 차로 가서 있다가 아침 해가 뜬 뒤에 조용히 거기서 나왔습니다. 정훈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읽는 내내 그냥 기묘한 사연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산속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는 여자, 정장을 입고 거기 앉아 있었다던 그 여자, 만약 그 여자가 귀신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고, 정훈이님 일행을 구해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집사입니다. 잠패님들 혹시 귀매라고 들어보셨나요? 도깨비나 두억신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도 하고 귀신에게 홀린 경우를 얘기한다고도 하는데,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규매라는 거 저도 이번 사연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사각붕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각붕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사각붕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같이 낚시를 하던 친구들하고 꽤 오래전에 아래 지역으로 쏘가리 낚시를 갔다가 경험한 일이고요. 거긴 그때 사람들이 참주골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는데 정식 호칭은 돈골이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가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보면 거기서 쏘가리를 마리수로 잡았다고 올라오기도 하던데, 저도 그렇고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은 말이죠, 쏘가리가 수십 마리씩 마리수로 나오든가 쏘가리 할아버지가 나오든 지금까지도 절대 그 근처엔 가지 않고 있어요. 그때 5이서 쏘가리 낚시를 갔었는데요. 지금은 영상이나 출조 사진들을 보니까 차가 다니기도 좋고 접근하기도 쉽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거기가 이제 차를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경사가 시작되는 곳까지 차를 가지고 간 뒤에 거기 차를 세우고, 그리고 물 쪽으로 난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했는데요. 내려가는 곳도 한 곳뿐이었고요. 다른 곳은 그냥 다 급경사고 바로 아래는 수심도 깊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보려면 내려왔던 길로만 올라갈 수 있고, 차가 있는 평평한 곳까지 올라가서 일을 봐야 하는 그런 곳. 그런 이유로 일이 급한 친구가 왔던 길로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아요. 그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따로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났나? 한 밤 10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친구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만 올라가자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맘에 혹시 길에 쓰러지진 않았나 해서 이름도 부르면서 이제 살피면서 갔거든요. 그렇게 차까지 갔는데 차에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왔던 길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찾았는데, 그런데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뭔 일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파출소 같은 곳에 이제 신고하고, 그리고 경찰 도움 받으려고 그래서 차를 몰고 가려는데, 차를 돌리면서 보니까 측면에 집이 한 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겨우 집이구나 하는 그런 실루엣이 보이는데 밤이고 어둡고 하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멀찌감치해서 볼 땐 그냥 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집에 가봤는데,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더라고요. 세숫대야 농기구 같은 것도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계세요 하고 불렀는데 역시나 대답도 없고, 그런데 안에서 끙끙 앓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하면서 신음소리,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또 혹시나 하고 들어갔는데 방문도 반쯤 걸쳐진 상태 정도로 그냥 겨우 집벽에 붙어있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 그 방문과 집 벽 틈 사이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어둠 속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린 랜턴으로 조심스럽게 비춰봤는데 거기 친구가 대자로 뻗어서는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우린 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그래도 방 안은 바깥보다 좀 깔끔하다고 해야 하나?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릿하고 좀 역겨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친구는 완전히 만취 상태가 돼서 방에 뻗어 있었는데 주변엔 담금 술들 같았어요. 정확히는 그 술병들. 뭘로 담근 건지는 정체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은데 친구는 정말 뻗어서는 그 흔히 꽐라라고 하죠. 그냥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암만 정신 좀 차려보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친구한테 붙어서 친구를 데리고 나가는데,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취한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집 마당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지나서 대문 밖까지 나가는데 몇 번을 쉬었는데요. 다 뜯어지고 겨우 모양만 갖춘 그 집 대문 기둥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무당도 지리고 도망간 귀매 집이라든지 절대 들어가지 말 것, 이런 글들이 그 라카 페인트 있죠? 그걸로 뿌린 듯 써져 있더라고요. 라카로 대충 글자 쓴 그 낙서 비슷하게 그렇게 쓴 글자들. 그리고 그 주변엔 귀매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어요. 어쨌든 기분도 안 좋고 느낌도 이상해서
빨리 그 집에서 나왔고 겨우 차에 태워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나중에 만나서 그때 기억나냐고 하니까 그 앞만 기억나고 그 뒤로는 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한테 그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 친구 말이 그때 친구가 일이 급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낚시하는 곳으로 내려가려는데 그 피로가 밀려오더래요.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그게 졸린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걷기도 힘든 그런 피로감. 친구는 차가 자기 차가 아니니까 차 키도 없고 그러니까 차에 들어가서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한테 와서 말할 힘도 없고 그래서 거기 흙터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잠깐 졸았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다시 눈이 떠졌는데 자기도 모르는 방이더라는 거죠. 정확히는 방 같았다고. 그리고 머리가 막 아파오고 술을 마신 기억이 없는데 술에 취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 기억은 거기서 끝. 자기가 그 집에 왜 갔고 아니 어떻게 갔고 거기서 왜 취해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린 그 친구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거길 왜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 미친으로 시작해서 어쨌든 그날 있었던 일들 완전 만취 상태에 꽐레가 돼서 그러고 있었다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귀매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들 귀매가 뭐냐 뭐 거기 귀매집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말이 나온 김에 그 친구 집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었네요.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귀신 그런 거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귀매라는 게 말이죠. 찾아보니까 여러 뜻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글들 중에 그때 친구한테 맞는 상황이 그게 아닌가 싶은 그런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나 여우에게 홀린 것 혹은 정신 이상이 생긴 것. 이건 친구 입장에서 생각할 일이었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모시던 어떤 수호신 같은 존재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모시던 사람들이 악해지거나 어떤 이유로 외부의 그 악한 기운에 오염이 되면 그런 더러운 기운에 오염이 되면 악한 존재가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된 그건 사람을 홀리거나 괴롭힌다는 거였어요. 그걸 귀매라고 한다. 그런 거. 그리고 그건 액땜이나 원풀이도 안 되고 퇴치 자체가 불가하다. 뭐 그런. 우린 그쯤에서 그래서 무당이 지리고 도망쳤다는 그런 글이 있는 건가 뭐 그런 말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이건 친구 말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도 할 수 없는 그때 성인 남자 5이 경험한 무서웠다라기보다는 쎄 빠지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담입니다. 사각봉원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신기하죠? 술이 취한 뒤에 모르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잠깐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곳에 있는 그렇다고 몽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귀매 사각봉원님은 뭔가에 홀린 것 같은 현상? 그쯤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귀매 집이라고 써져 있었다며 제 생각엔 그게 행위나 현상 뭐 그런 게 아니라 귀신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